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 참 애쓰셨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집안 정리를 하시다가 장롱 깊숙한 곳이나 서랍, 구석진 곳에서 오래된 물건 하나를 발견하고 멈칫하신 적 없으신가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일기장일 수도 있고 빛이 발해 노랗게 변한 사진 한 장일 수도 있겠지요. 혹은 한때 소중히 여겼지만 언젠가부터 잊고 지낸 작은 물건 하나. 저는 어제 다 낡아서 귀퉁이가 해지고 표지가 떨어져 나간 스케치북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서툰 솜씨지만 정성껏 그린 꽃 그림 하나가 있더라고요. 색연필로 조심스럽게 칠한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잎사귀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은 흔적이요. 그 그림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한때는 이름 석자 앞에 화가라는 꿈을 붙이고 싶어 했던 소녀였구나. 그때는 정말로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었는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행복을 잊고 살게 된 게. 이 영상은 그렇게 돈 때문에 혹은 가족 때문에 아니면 현실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 때문에 소중한 꿈을 가슴 밑바닥에 꾹꾹 눌러 담고 살아오신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아직도 가끔씩 한밤중에 혹은 문득 멍하니 하늘을 바라볼 때 고개를 드는 그런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1983년 여름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2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학교 복도에 걸린 미술 작품 중 유독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영숙 씨의 작품이었죠. 담임 선생님은 학기 내내 영숙 씨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영숙아, 너는 꼭 미대에 가야 한다. 내 재능을 묻어두면 안 돼.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너는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어. 선생님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영숙 씨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밤마다 미대 입시 준비를 하는 자신을 상상했고 졸업 후 화가로서 첫 전시회를 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가난한 집안의 큰딸이라는 무게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영숙 씨의 책상 위에는 미대 입시 원서가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장과 함께 날아온 공장 취업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면 집안 식구들이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었죠. 그날 밤 영숙 씨는 마당 평상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만 묵묵히 태우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부엌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른 기침을 하시며 힘겹게 말씀하시는 소리였죠. 영숙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내 밑으로 동생이 셋인데 우리가 여력이 없구나. 내가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되겠니? 그 말을 들으면서 영숙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큰딸로 태어났으니까요. 울음을 터뜨리면 어머니가 더 괴로워하실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영숙 씨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몰래 아껴두었던 수채화 물감 세트를 꺼냈습니다. 생일 선물로 받았던 그 물감은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것이었습니다. 미대에 가면 마음껏 쓰려고 아꼈던 거예요. 손가락으로 물감통을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영숙 씨는 그 물감들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게 영숙 씨가 선택한 첫 번째 어른의 길이었습니다. 그 후로 40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정말 빠르게, 너무나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공장에서 영숙 씨는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같은 동작을 수천 번 반복했죠. 바늘에 손가락이 찔리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피가 나도 밴드만 붙이고 다시 일했습니다. 멈추면 안 됐으니까요. 월급날이 되면 봉투를 뜯지도 않고 어머니께 그대로 드렸습니다. 영숙이 덕분에 막내가 고등학교에 갔다. 영숙이가 없었으면 셋째가 대학을 어떻게 갔겠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뿌듯하면서도 동시에 묘하게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기뻤지만 가끔은 그들의 교과서나 노트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공부하고 싶었는데, 나도 캠퍼스를 걷고 싶었는데, 26에 영숙 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했죠. 영숙 씨는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도 공장을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큰아이 분유가, 작은아이 기저귀가, 그리고 점점 올라가는 집값과 물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영숙 씨는 학원비를 벌기 위해 식당 일까지 병행했습니다. 아침에는 공장, 저녁에는 식당.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였습니다. 그때쯤이면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죠. 꿈꿀 여유도 없었습니다. 아니,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림 그리던 고운 손은 어느새 거칠거칠한 엄마의 손이 되었습니다. 손마디는 굵어졌고 손톱은 갈라졌으며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20살의 영숙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미대에 가고 싶어 했던 그 소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가끔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화가가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전시회 장면이나 비싼 값에 그림이 팔렸다는 뉴스. 그럴 때면 영숙 씨는 재빨리 채널을 돌렸습니다. 부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꾸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와서였죠.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걸 삼켰습니다.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이 부정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잊고 살기로 했습니다. 꿈은 사치라고, 나는 그냥 엄마로 살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던가요? 완전히 잊는다는 게 가능하던가요? 얼마 전 일입니다. 영숙 씨는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갔습니다.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죠. 대기실에서 한참을 기다리는 동안 영숙 씨는 옆 테이블에 놓인 잡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고 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잡지를 펼치자마자 한 기사가 영숙 씨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붓을 들었다는 할머니 화가의 인터뷰였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고 그 뒤로 형형색색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게 두렵지 않으셨냐고.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웠죠. 처음엔 손도 떨리고 이걸 왜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붓을 쥐는 순간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인생에 늦은 건 없더라고요. 내 마음이 하고 싶을 때가 바로 시작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영숙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울 수는 없으니까요.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뭐 재미있는 거 보세요? 표정이 이상하신데. 영숙 씨는 얼른 잡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그림이 예뻐서 좀 봤다.
별거 아니야. 속으로는 나도 사실은이라는 말이 맴돌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나도 사실은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고, 나도 화가가 되고 싶었다고, 그런 말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60이 넘은 나이에 손주도 본 사람이. 하지만 그날 밤 영숙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잡지 속 할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0살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서랍 속에 물감을 넣던 그날 밤의 자신이.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에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환갑 여행 어디로 갈까? 제주도? 아니면 부산? 돈 걱정하지 말고 가고 싶은데 말만 해. 고마운 아들이었습니다. 정말로 효자였죠. 이렇게 엄마 환갑을 챙겨주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영숙 씨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이 왜 이제야 들리는 걸까요? 40년 전 그 공장 취업 통지서를 들고 울던 20살 영숙이에게 이 말을 해줄 순 없었을까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라고,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그때 그 말을 들었더라면 영숙 씨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영숙 씨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들아, 나 여행 말고 미술학원 한번 다녀봐도 되겠니? 동네에 작은 문화센터가 있던데 거기 수채화 반이 있다고 하더라.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3초, 아니 5초쯤 됐을까요? 그 침묵이 영숙 씨에게는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게 무슨 학원이야.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편하게 계세요.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좀 쉬셔야죠. 아들은 사랑해서 한 말이었을 겁니다. 진심으로 어머니가 편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겠죠. 하지만 영숙 씨의 마음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편하게 있는 것과 꿈을 꾸는 것은 참 많이 다른데, 쉬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건 전혀 다른 건데, 아들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는 그냥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걸어오는 내내 울었습니다. 다행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영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시장 귀퉁이에 있는 작은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요즘은 문구점도 많이 없어졌지만 다행히 그 골목에는 오래된 문구점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12색 수채화 물감과 붓 한 자루를 샀습니다. 비싼 건 살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냥 제일 싼 걸로요. 그림을 그린 종이도 한 묶음 샀습니다. 계산을 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었죠. 집에 돌아와 아무도 없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경로당에, 며느리는 일하러 나가고 손주들은 학교에 간 사이 텅 빈 거실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하얀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붓을 쥐는 것조차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40년 만에 쥐어보는 붓이었으니까요. 물감 뚜껑을 여는 것도, 붓 끝에 물을 묻히는 것도 모든 게 낯설고 서툴렀습니다. 첫 붓질을 내디디려는 순간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떨어진 눈물이 물감과 섞였습니다.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40년 동안 잘 버텨온 자신에게 주는 작은 토닥임이었습니다. 영수가 그동안 가족 건사하느라 참 고생 많았다.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자식들 키우느라 정말 애썼다. 이제는 좀 그려도 된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괜찮다.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첫 선을 그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삐뚤빼뚤했습니다. 전혀 예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떻습니까? 그림을 그리는 동안 영숙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꿈이 잠자고 있나요? 가수가 되고 싶었던 분이 계실 겁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었던 분도 계시겠죠. 작가가 되고 싶었던 분,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분,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분, 혹은 그저 남들처럼 예쁜 옷 입고 멋진 곳에 가보고 싶었던 분, 그놈의 돈이 원수라, 그놈의 가족이 우선이라 포기했던 그 마음들, 접어야 했던 그 꿈들, 삼켜야 했던 그 눈물들, 그걸 포기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꿈을 포기했기에 당신의 자녀가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학교 대신 공장을 선택했기에 동생이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붓 대신 바늘을 잡았기에 가족의 지붕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장 숭고한 선택을 한 영웅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거울 속에 당신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깊게 파인 주름, 마디가 굵어진 손가락, 굽은 허리,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건 부끄러운 흔적이 아닙니다. 그건 치열하게 사랑하며 살아온 당신의 역사입니다. 당신이 받아 마땅한 훈장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제 와서 뭘 하겠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제야 비로소 나를 보려고 한다라고요. 큰 성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10분,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것, 못다한 공부를 시작하는 것, 혹은 영숙 씨처럼 서툰 그림 한 장 그려보는 것, 책을 한 권 읽는 것, 산책을 나가는 것, 그냥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 마시는 것. 그게 지금 당신이 누려야 할 가장 큰 권리입니다.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의 손을 꼭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애썼다. 정말 고생 많았다. 잘 버텨줘서 고맙다. 당신의 꿈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꿈은 당신의 삶 속에 이미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키운 자녀들이, 당신이 사랑한 가족들이, 그들이 바로 당신이 피워낸 가장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날의 당신이었다면 운명은 조금 달랐을까요? 어쩌면 모든 순간이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아픔도, 그 후회도, 그 눈물도,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날을 용서해도 괜찮습니다. 포기했던 자신을 용서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원할 때가 바로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